자, 2019학년도 고2 6월 모의평가 요 한 4문제만 빠르게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번호는 함축적인 의미와 빈칸, 그리고 순서별 문제로 대표성이 높은 거죠.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중에서. 그래서 독해 핵심과 적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설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이 강연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2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옆에다 기억하세요. 반드시 주제문을 찾는다. 그러면 주제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토픽이라고 하는 반복 어휘와 그 다음에 이 반복 어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오피니언, 글쓰기의 생각입니다. 이 얘기는 문제가 어떤 유형이 되는지 간에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해서 옆에다가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갈게요. You can be perfect. 너는 완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but 이하가 굉장히 중요해요. You need to change the way.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너가 이것을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대. 그러면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게 여기에서는 perfect죠.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첫 문장에서 반복하고 있으니 이 글의 토픽은 perfect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perfection으로 한 번 더 반복했네. 벌써 세 번째야. 완벽이라는 것은 사실상 is 동사를 해서 possible, 가능할 수 있을 건데 if절이 이렇게 부사절로 등장했다는 것은 여기선 조건이겠지. 문장에서 조건을 제시한다는 건 이게 완벽하게 성립이 돼야 가능하다라는 구조로 전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오피니언이 좀 드러나는 거죠. 글쓴이가 생각하는 완벽함의 조건.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밑줄친 부분이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완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글쓴이의 생각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를 딱 잡았던 친구들은 22번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제문의 가장 핵심 파트고 imagine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는 건 옆에다 적어봐. 예시적 파트이기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해석을 좀 해보고 얘를 위에 나와 있는 주제문에 적용을 시켜봐. 자, 상상해보자. 한 명의 어떤 그 농구 선수가 있네요. 근데 얘가 15풋 슛을 날렸네. 자, 그리고 나서 그 공이 네트를 통과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일단 득점을 한 거지. 농구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볼게요. Never touching the rim. 가장자리. 여기서는 이제 그 골대죠. 골대를 터치하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는 바로 외칠 거래. 완전히 퍼펙트한 슛이다. 그래서 완벽에 대한 예시로 들어간 거지. And it was perfect. 완전히 얘도 완벽의 그 자체였대. 그래서 스코어보드도 무엇을 반영했냐면 바로 2점을 올려줬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성과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개가 되죠. 그 다음에 Now again, 다시 한번 상상해보자. 그리고 얘가 예시 1번이었고 얘가 이제 예시 2번이네. 그래서 대기하를 상상해보면 같은 선수가 몇 분 뒤에 다시 한번 슛을 날렸대. 그런데 이번에는 그 볼이 어디를 잡았냐면 그 가장자리의 끝부분을 탁 쳤네. 그리고 나서 빙글빙글 돌아서 stand still, 잠시 멈췄다가 한 1초에 반 정도 잠시 멈췄다가 그리고 나서 성공을 했네. 이게 뭐 득점이겠지? 그래서 둘 다 결과는 성공이야. 자, 그런데 아나운서가 아마도 논평을 할 거래. 이 슛에 대해서. 어떻다? 아까는 퍼펙트였지만 이번에는 어글리해. 그래서 이것은 그녀가 맞을 수도 있대. 자, 그러면 요거는 글쓴이의 생각을 어느 정도 대비되는, 그러니까 반영하는 예시였을 거 아니니?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완벽이라고 하는 예시 1번과 예시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 1번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못생긴 못생긴 약간의 느림 그런 슛을 날렸단 말이야. 그럼 과연 1번과 2번에서 얘는 완벽이고 얘는 완벽이 아닐까? 라는 글쓴이가 물음을 우리한테 던진 거지. 자, 그런데 얘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지. But basketball games, 그래서 그 경기가 are not won, 이기지 않았다는 거지. On such criteria, 그러한 비교군에서 어떤 기준점이겠죠. pretty나 아니면 ugly에 대해서 이런 승자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거는 글쓴이가 뭐래? 상관없대. 그럼 글쓴이가 생각하는 상관이 있다의 개념이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문장에 얘기하는 거 결국은 그러한 관점에서 두 번째 슛 역시 아주 예뻤던 완벽이다. 그래서 따라서 완벽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상관없이 뭐가 있어야 된다? 성과가 있어야 돼. 같은
완벽하다 그랬거든. 둘 다 완벽하다 그랬거든. 그래서 성과를 내는 것만 있으면 결국은 완벽의 구조다.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이 글쓰기가 생각하는 주제문이야. 그래서 오피니언에다 대입을 하면 가장 적절한 정답은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성과를 내라. 그래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글의 구조는 1번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과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였을 거야.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고 빈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도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 일단 단어 형태의 빈칸일 때와 구 형태의 빈칸일 때와 절 형태의 빈칸일 때 난이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 기본적인 형태는 바로 단어야. 그래서 단어는 반복 어휘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반복 어휘는 여기서 토픽 어구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피니언을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빈칸을 만약에 너무 어려워한다라고 한다면 꼭 이거를 기억해줘. 여러 가지 빈칸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1번 이 단어를 물어보는 빈칸부터 마스터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 구나 절을 문제를 풀 때 역시 반복 어휘를 찾는 것도 똑같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얘는 문장을 풀어 헤쳐졌기 때문에 주제문이라는 걸 좀 찾아주는 게 좋아. 그래서 이 주제문을 여러분이 잘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요거를 좀 바탕으로 얘가 응용 파트거든. 그래서 얘를 연습하면 이 친구를 찾을 때 조금 수월해.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다면 주제문을 푸는 내용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여기선 이게 중요한 거지. 빈칸은 주제문을 찾았다면 어디에 대입해? 빈칸 문장에. 그래서 빈칸 문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뚫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구문이나 문법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빈칸 구나 절의 구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려면 독해적으로 주제문도 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얘기와 구문에 대한 내용들이 좀 머릿속에 있어야 빈칸 문장에 얘를 잘 대입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영역이기 때문에 대다수 3점짜리로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지. 자, 31번 한번 놓고 보면 일단 빈칸 문장이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위에서부터 주제문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이 반복 어휘들을 우리는 가져갈 건데 이 문장의 특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그래서 전문가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핵심인 거지. 결국은 객관성을 또는 타당성을 극대화시키는 문장의 구조일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 글의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전개를 했냐면 우리 우정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전개를 했네. 그래서 이 글에서의 핵심은 일단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일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야. 이것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봅시다. Why do some stranger? 몇몇 우리 낯선 사람들이 lasting friendship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friendships가 여기서 동그라미 들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우정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왜 그러는지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서 썸이 있으니까 Y는 반면일 거야. 비교니까 노력을 하는 건지. 그래서 to get past basic platitudes. 그래서 platitude라고 하는 건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상투적인 말들인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딱 봤었을 때 결국은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우정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 그지? 그거까지 잡았어? 좋아. 그러면 몇몇의 이런 전문가들은 설명을 해준다. 역시나 전문가 얘기 나오니까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높이는 거지. friendship. 3번이나 나왔어. 얘도 나왔네. formation. 그래서 이러한 우정이라고 하는 형성이 뭐가 될 수 있냐면 traced to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우리의 영유아기부터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얻어낼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 믿음이나 또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까지 연결했을 때는 우정이라고 하는 건 이 글의 첫 번째 some experts의 의견은 이거지. 어렸을 적부터 어릴 적 얻은 관점에 대해서 또는 태도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것이 would be bind 묶어줄 것이다. 이게 형성이겠죠. 묶어줄 것이다. 또는 후에 그들을 나눌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정의 핵심은 여기네요. 어릴 적에 얻었던 관점이나 태도. 자, 그런데 벗을 토대로 하는 것은 바로 옆에다 적어줄까? 역설이야. 그러면 앞에서 했던 얘기가 빈칸의 위치가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적인 힌트가 있는 게 아닐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힌트. 과연 여기 빈칸을 채울 수 있는 힌트는 뒷부분. 여기에서 이제 전개가 될 건데 힌트를 어디서 잡는지를 한번 좀 가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조사자들이 믿는데 대절을 이것이 완전히 friendship, formation 여기서 또 나왔네. 소재는 그대로 가네. 그러면 요거 갑시다. 위쪽에서 있었던 우정 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의견은 어릴 적이었지만 여기서는 두 번째 의견이 첫 문장으로 등장하는 파트겠지. 그게 빈칸이야. 자, 그거를 우리 이하로 설명을 할 건데 friendship이라고 하는 우정이 뭐 하기 쉽냐면 발전하기 쉽다. 이게 formation. 똑같은 표현이지. 형성하기 쉽다. 어떤 근거에서? 여기네.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장. 그래서 간결하고 수동적인 접촉이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쓰면 되겠지. 간결하고 빠른. 그 다음에 수동적. 접촉이다. 자, 이 말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going to and from home or walking about the neighborhood까지 해서 내가 집 주변, 그래서 이웃이지.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만날 수 있었던 굉장히 짧고 수동적인 접촉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견은 내 근처에서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거를 뒤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게 여기야. 그들의 견해에서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던 the researchers에 대한 견해겠지. It wasn't so much, not so much. 그 다음에 but rather 얘기가 나오면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대한 얘기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태도, 이게 누구였을까? 위에 있던 의견 1이죠. 그렇게 해서 뭔가 연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pass가 지나가다의 뜻도 돼. 서로 지나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야. 언제?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 역시나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형성이거든. 얘가 뭐겠어? 의견 2겠지. 의견 2. 그러니까 요게 빈칸을 접촉하게, 그 근처로 가게 되게 하겠지. 그래서 so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adopt similar attitude. 그래서 그러한 비슷한 태도를 얻게 될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라고 하니까 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근처에서 형성된다라는 파트가 핵심이었을 거지.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여기 라인에서 얻는다. 그거만 체크해줘. 이 여기 라인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근거는 일단 첫 번째 근거 벗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는 우리가 문장에서 얘기했다시피 빈칸 바로 뒷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될까? shared value 하면 의견 1이었겠지. 그 다음에 4번도 의견 1에 대한 얘기죠. 의견 1, 얘도 의견 1. 3번하고 4번, 5번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그래서 내 근처에서 얘기된다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선 정답일 거야. 여기까지 빈칸의 접근이었어. 자, 이번엔 34번의 빈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가 볼게. 아까보다는 조금 보기가 길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제를 찾아서 빈칸에 대입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유형이야. 난이도만 조금 올라갔다 뿐이지. 그래서 요건 역시도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아서 여러분이 잘 대입을 할 수 있도록 쌤이 한번 보여줄게. 자, 34번에서는 이 수학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연속성이다.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 오래된 연속성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를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져간다는 거지. 어떤 순간에 있었던 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확장을 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다양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적용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적인 개념은 바로 첫 문장에서 우리가 받은 건데, 일단 요거 하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수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글쓴이가 정리를 해줘. 일단 연속성이다. 그러니까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부터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다시 이어지고 반복되는 그런 얘기들을 첫 문장에서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고 있냐면 우리의 삶, 오늘날의 우리의 삶 역시 완전히 다르다. 어떤 삶과 300년 전에 살았던 삶과 사람들의 그런 삶과 되게 다르고요. 그리고 대다수는 뭐 때문이다? 이런 애들 때문에,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혁신 때문이다. 자, 그 얘기는 여기 뒤에서 수학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통찰력으로부터 얻어진 이런 발달이나 혁신들 때문에, 이게 덕택이란 뜻이고,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아까 전에는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연속성을 얘기하면서 폭발적인 확대를 얘기하는 글의 구조였다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결과가 왜 이렇게 과거와 달라지게 됐는지를 수학에 있었던 미적분학을 데리고 온 거지. 그래서 수학의 미적분학이 발달함으로써 또는 얘를 토대로 발달이나 혁신을 이루어냄으로써 굉장히 우리의 결과물이 달라졌다라는 두 번째 문장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수학적인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지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세 번째 문장일 거야. 자,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 세 번째 문장을 가면 뉴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이 미적분학을 발견했어.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뭔지 아직은 모르니까 좀 더 읽어봐야 되겠지? 연구야. 역사의 연구. 어떤 거냐면 문장에서 보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필수적인 요소로서, 미적분학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었던 것을 얘네들이 드러내주는 연구가 있었다는 거지. 얘네들 전에도.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요거네. 아까 있었던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 전개를 딱 하면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 기본 문장이 들어갔던 거 수학의 미적분학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언급해주기 위해서 전개가 된 거고 결국은 수학이라고 하는 역사적 측면에서 수학자에 대한 개념을 끌고 왔단 말이지. 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두 번째는 예시적 개념으로 그냥 추가적 설명이라고 들어가면 되고 중요한 건 수학의 연속성일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요거지. 현재 시제야. 지금도 드러내준 거예요.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역사라는 표현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다는 개념으로 풀어헤쳐서 얘를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유명한 수학자 두 명은 그 이전에도 미적분학은 개념은 존재했었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새롭게 창조했던 건 아닌 거지. 진짜 새롭게 창조자에 대한 개념은 아니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얘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어. 이러한 흐름. 이 현실에서의 개념인데 그가 이미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 if부터 어디까지? 자이언트까지. 그래서 얘가 굉장히 비유적이야. 내가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거. 여기서는 extension하고 똑같아. 확장됐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있어. 내가 이렇게 멀리 볼 수 있었던 거, 다른 사람들보다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왜냐면 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어깨에. giant는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이전에도 있던 개념이지. 왜냐면 여기선 거인이라는 뜻인데 거인 어깨 위에 서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거인 어깨까지 막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여기 위에 서서 더 멀리 있는 시각을 볼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비유적으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오랫동안 생각되어져 왔던 것이 결국은 거인인 거지. 그전에도 있었던 거. 거기에 서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그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아주 똑똑한 통찰력으로서 이렇게만 생각나게 되는 부분이라기 그것만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통찰력도 있지만 애초에 본질적으로 동시에 이런 애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은 비유적으로는 거인이 들어가는 게 좋겠지. 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도 있었던 생각, 존재하는 생각, 또는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단어는 바로 연속성이지. 확장에 대한 개념일 거야.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친구를 찾으면 되는데 혹시 여기까지 이걸 잘 못 찾았다면 뒤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돼. 모든 창조적인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are considered genius. 굉장히 똑똑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start, 시작한다. 어떻게? 굉장히 똑똑하지 않은 것으로. 그 다음에 그들은 아가의 그런 단계들을 아주 조금 아장아장 걷는다는 얘기지. 그곳에서부터. 자, 그러면 결국 얘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되게 똑똑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주 시작점은 여기 있던 오랫동안 왔던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을 가면 문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는 이제 미적분학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도 그렇게까지 큰 발달을 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로 2번이 되겠지. 이미 알고자 했었던 그 개념, 자이언트에 대한 개념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죠.